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책을 펴놓고 5분도 안 돼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릴스나 쇼츠를 정신없이 넘기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 말이죠. 분명 무언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은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은 기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집중력 결핍이라는 심각한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의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 단 며칠 만에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미분 문제를 풀게 만들고 파산 위기의 기업을 단숨에 살려내며 스스로를 천재의 뇌로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몰입 열풍을 몰고 온 황농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노력을 넘어 인생의 차원을 바꿔주는 강력한 무기, 황농문 교수의 몰입 확장판을 통해 당신의 잠들어 있는 천재성을 깨우는 법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청 후 여러분의 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새벽 1시, 고요한 거실을 서성이는 한 남자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당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었던 황농문 교수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오직 한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왜 낮은 압력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가? 이 문제는 당시 재료공학계의 거대한 난제였고, 그의 능력으로는 평생을 바쳐도 풀지 못할 것 같았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는 대신 스스로를 극한의 몰입 상태로 밀어넣었습니다. 자나깨나 그 문제만 생각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다이아몬드 입자들과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우연히 펼쳐든 콜로이드 입문서의 한 구절을 읽는 순간 번개가 치닥 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넘게 꼬여있던 실타래가 단 1초 만에 풀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그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의도적인 몰입을 통해 그 잠재력을 100%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이 경험을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지독한 고통이 아니라 지고의 즐거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몰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좋은 몰입을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들까요? 저자는 이를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가만히 두면 무질서한 상태,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각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산만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독약인 자극적인 도파민이 가세합니다. 스마트폰의 숏폼 영상, 게임, SNS는 우리 뇌에 즉각적인 쾌락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쉬운 쾌락에 중독되면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이 약화됩니다. 강렬한 자극이 없으면 집중하지 못하는 팝콘 브레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인생의 과정은 모두 오르막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은 자꾸 편한 내리막길만 찾으려 하죠. 몰입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르고 의도적인 힘을 가해 흩어진 의식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신적 펌프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려면 남보다 더 많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밤을 새우고 잠을 줄여가며 몸을 혹사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열심히 생각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요. 뉴턴에게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 역시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한다. 99번은 틀리고 100번째에 비로소 정답을 찾아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지능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얼마나 오래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느냐는 몰입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안일 뿐입니다. 진짜 성과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뇌를 최대치로 가동할 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몰입을 긴장하고 빡빡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몰입의 비결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슬로우 싱킹, 즉 천천히 생각하기입니다. 마치 숲속을 산책하듯이 혹은 명상을 하듯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목에 힘을 빼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오직 그 문제만을 곰곰이 떠올립니다. 이때 뇌파는 스트레스를 주는 베타파에서 안정감을 주는 알파파로 바뀝니다. 이완된 상태에서의 집중은 지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방식으로 7년 동안 몰입 상태를 유지했지만 건강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몰입이어야 장기전이 가능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되 그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야 합니다. 이것이 몰입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동안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해결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몰입 상태가 깊어지면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전두엽의 억제는 풀리고 잠기 기억의 인출이 활발해집니다. 깨어있을 때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던 정보들이 무의식 속에서 재조합되며 기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저자는 이를 위해 선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생각하다가 졸음이 오면 참지 마세요. 그 문제를 머리에 담은 채 그대로 앉아 10여 분 정도 선잠을 자는 겁니다. 이때 뇌는 고도의 창의적인 상태로 진입하며 잠에서 깨는 순간 선물 같은 영감을 건네줍니다. 위대한 발견을 했던 멘델레이에프나 에디슨이 꿈과 선잠 속에서 답을 얻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자는 누구나 50시간만 연속해서 한 문제를 생각하면 영재의 뇌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50시간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오직 그 문제만 생각하며 3일 정도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1일차에는 온갖 잡념이 방해할 겁니다. 2일차가 되면 조금씩 지루해지고 괴로움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 몰입의 장벽을 넘어서는 3일차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뇌가 이 문제를 생존에 직결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되죠. 실제로 몰입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이 50시간의 법칙을 통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등학교 미분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모습은 전율을 돋게 합니다. 천재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몰입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실전에 들어가 봐야겠죠. 저자는 몰입에 이르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슬로 싱킹 터득하기입니다.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문제를 생각하는 연습을 합니다. 2단계는 10분에서 10시간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나 업무상 난제를 붙잡고 끝까지 스스로 풀어보는 경험을 쌓는 단계죠. 3단계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10시간 이상 생각하는 약한 몰입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한 몰입으로 넘어갑니다. 4단계는 하루 동안 연속해서 생각하기. 5단계는 일주일 동안 연속해서 생각하며 숙면 이려 잠들어서도 생각이 이어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한 달 이상 몰입을 지속하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혼신으로 노력했지만 좋았다 라는 경험이 뇌에 새겨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몰입은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혁명입니다. 고도의 몰입을 경험하고 나면 예전에 즐기던 자극적인 오락들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난제를 해결했을 때 얻는 지적 쾌감은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력하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을 장작에 비유한다면 5%만 타다 남은 채 버려지는 장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100% 활활 타올라 하얀 재를 남길 것인가?
몰입은 우리 안에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이라는 장작에 불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결국 내가 풀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자아 실현의 정점을 맛보게 됩니다. 잠시 우리 아이들의 교육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저자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정답을 빨리 맞히는 법만 배운 아이들은 미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독일의 초등학교처럼 1 더하기 2를 가르칠 때도 아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붙잡고 10시간, 20시간 고민할 때 부모는 왜 아직도 못 푸니? 라고 다그치는 대신 그 고민의 시간이 너의 뇌를 천재로 만들고 있단다 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힘, 지식의 최전선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경험.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로봇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위대함, 바로 창의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1초 원칙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 단 1초도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문제를 의식의 무대 위에 올려두는 것이죠. 혹시 잡념이 들어오면 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수행이 아닙니다. 앞서 배운 슬로 싱킹과 결합하면 가장 평온하면서도 가장 치열한, 행복한 최선이 됩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은 하늘에 맡기고 오직 과정에만 몰입하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 이 1초의 연속이 모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몰입의 강물을 만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황농문 교수의 몰입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멈춰서서 더 깊고 천천히 생각해야 합니다.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송곳처럼 날카롭게 다듬을 때 그 어떤 단단한 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난제를 오늘부터는 몰입의 선물로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즐겁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 능력을 원 없이 발휘했고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시작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1시간의 깊은 몰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몰입을 북멍이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은 지혜의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